정기적인 검사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이클 게런 병원 응급실 의사는 최근 12시간 동안에만 환자 3명에게 암 진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가정이가 없었던 한 환자는 너무 아파 응급실을 찾았다가 암이 이미 다른 부위로 번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론토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응급실 의사도 응급실 과부하로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대기실이나 복도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인데 이런 곳에서 암 진단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응급실 암 진단이 토론토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들에서 보고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점 더 증가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2년에서 2017년엔 암 환자 26%가 응급실 방문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캐나다인 5명 중 1명이 가정이가 없어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늘어난다며 가정의 부족이 주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온주에만 가정이 없는 주민이 230만여 명이고 2026년이 되면 이 수는 44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정이가 있어도 전문의 만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영상 진단도 늦어지다 보니 아픈 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서야 암 진단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암의 징후나 증상을 보여도 기다려야만 하는 환자들이 초기 진단을 받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은 또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암 발병과 사망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암 진단 환자는 23만 9,100여 명이고 이 중 8만 6,7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24만 1,100여 명이 암 진단을 받고 8만 8,100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이 신규 발병 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한 연구진은 하지만 최근 들어 간암과 신장암, 두경부암 이외에 흑색종과 비오지킨 림프종 발병률이 증가한다며 이들에 대한 검진률을 높이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암 진단 경로를 간소화해 추가 진단 테스트 등 후속 진료에 속도를 내기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에선 암이 캐나다인 조기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암 진단 후 최대 25년까지 생존한 환자들도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동부 등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수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는 산불은 비가 내릴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산불은 어젯밤 기준 5,280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키며 번지고 있습니다. 포트 넬슨 근처 파커레이크 지역을 태운 불은 시속 20km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 오늘 아침 7시쯤엔 타운에서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당국은 파커레이크 지역 주민 3,400여 명과 포트 넬슨 4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세인트 존과 도슨 크릭, 프린스 조지 등에 마련된 임시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응급 상황은 911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불이 금요일 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송전선 위로 쓰러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엔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은 물론 식품점과 편의시설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포트 넬슨 지역으로의 여행은 피하고 적어도 내일까지 인근 고속도로도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노아크릭에서 다시 발생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600평방킬로미터의 대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패트리크릭에서도 남은 불꽃이 다시 확산하면서 34평방킬로미터로 커졌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통제 불가능입니다. 엘버타주 포트 맥머리 인근 40여 곳에서도 주말 산불이 발생해 대피 경보령이 발령됐습니다. 다만 헬기 등이 동원돼 신속히 불길을 잡았고 간밤에 내린 보슬비도 진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번지면서 대기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가
BC와 엘버타주는 물론 서스케처원과 매니토바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당분간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BC주에선 올 2월부터 이른 산불이 시작되고 4월 21일 첫 대피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평균 월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바네이션과 렌탈.ca에 따르면 지난 4월 캐나다 전국의 평균 월세는 2,188달러로 1년 전보다 9.3% 올랐습니다. 월간 증가율도 1월 이후 처음으로 0.3%지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원베드룸은 1,915달러로 11.6%, 투베드룸은 2,295달러로 11% 상승했습니다. 임대 전용 아파트 월세도 1년 전보다 13.1% 오른 2,124달러입니다. 콘도 월세는 2,331달러로 3.8% 올랐습니다. 그런데 온주 임대료는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일합니다. 지난 4월 온주의 평균 월세는 2,40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한 달 전과 비교해도 0.3% 낮아졌습니다. 토론토의 원베드룸은 2,459달러로 연간 2.7%, 월간으로 0.5% 하락했고 투베드룸 역시 3,224달러에 그쳐 연간 0.7%, 월간 2% 떨어졌습니다. 에토비코는 원베드룸 가격만 연간 마이너스 1.1%를 기록했고 미시사가도 투베드룸 가격은 연간과 월간으로 모두 하락했으며 원베드룸만 지난해보다 0.7% 올랐습니다. 이 밖에 놀수욕의 콘도와 아파트 평균 월세는 2,562달러로 리치몬드일과 미시사가, 에토비코, 옥빌 다음 순위입니다. 중소도시 25곳 중에선 밀튼과 워터루의 평균 월세가 최하위권이었는데 다만 워터루의 연간 상승률은 18.7%였습니다. 임대료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상위 25개 중소도시 중에서 7곳이 엘버타주에서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5시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인근 노스클리프 블루버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20세 여성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지역 출신의 27세 남성이 1급 살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엔 핀치 애비뉴와 킬스트리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 번째 부상자는 직접 병원을 찾았으나 둘 다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와 용의자 인상 차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외에도 일요일 오후 5시 돌시 파크에서 발생한 견인 트럭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최근 24시간 사이 견인 트럭이 연관된 총격만 3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메이비스 로드 인근 403 고속도로에서 음주와 도로 위 분노에서 시작된 보복 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 남성과 여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차량 한 대가 전복되고 차체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 2명이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세 번째 차량이 이 차 중 한 대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2대가 연이어 부딪히면서 4대가 연속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한 35세 남성을 위험 및 스턴트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30일 면허 정지와 2주간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토론토 지하철이 또 멈췄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는 오늘 아침 지하철 2호선 쉐본역 인근 철로가 미끄럽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샌조지역에서부터 브로드역 구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TC가 오늘 아침 7시 10분경 운행 중단을 알리면서 지하철 운행이 크게 지연됐고 이 구간을 이용하던 2호선 승객들이 셔틀버스를 갈아타게 되면서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아르랑 한인요양원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층 강당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헬렌정 원장과 이구목 가족협의회 부회장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가 어버이께 드리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요양원 매니저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가족은 요양원이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과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드렸으며 이어 풍성한 잔치 음식도 함께 나눴습니다. 또 거주자 가족의 노래 공연과 라운 어린이 무용팀의 한국 전통 공연이 이어지면서 거주민과 가족들은 특별한 시간을 즐겼습니다.